그 함수 연습하실 때는 이제 이런 그 기출 문제 다운받으신 다음에 함수만 하실 때는 여기 모분 답안 여셔서 그 함수 부분만 지우셔서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그 105번 엑셀에 한글 엑셀 A형 모범 답안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이거 열어가지고 이것도 했었던 것 같은데 한번 더 해볼게요. 그럼 일단 어느 부분 지우시면 되냐면 지금 이제 저희 요 부분인데요. 항상 함수 부분은 요렇게 이렇게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그 조건부 서식이 있어가지고요. 조건부 서식은 여기 관리번호 D32-1부터 판매 순위의 끝까지 이렇게 드래그 하셔가지고 저희 위에 그 조건부 서식 누르시면은 여기 규칙 지우기 가서 선택한 셀에 규칙 지우기 하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그러면 지우셨다 하면은 문제지는 제 걸 보고 같이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제가 문제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요, 여기 그 A형 문제지 저희 한번 그 함수만 풀어보고요. 나머지 이제 저희 1번부터 4번 작업까지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 함수를 한번 볼게요. 네, 문제지를. 자, 먼저 함수 문제 1번 보면은 판매 경로라고 있어요. 예, 그래서 판매 경로는 관리 번호가 마지막 글자가 1이면 온라인, 2면 오프라인, 이제 3이면 도매로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if하고 write라는 게 있는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 write는 어떤 함수인가요? write는 그렇죠. 우리가 문자가 있을 때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우리 요 관리 번호가 D-3이-1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맨 끝자리만 이렇게 탁 이렇게 뽑아내야 돼요. 그 우리가 이런 문자가 있을 때 여기 맨 끝자리를 이렇게 뽑아내려면 write라는 함수를 쓰면 끝에부터 이렇게 뽑아낼 수 있다. 만약에 여러분이 요 D32-1에서요 제가 요 부분만 만약에 요렇게 2-1만 끄집어내려고 하면 write를 어떻게 쓰냐 하면은 write를 넣고 D32-1이라고 셀이 들어있는 지금 B5번 셀을 넣고 3이라고 쓰면 뒤에서 하나, 둘, 세 자리를 끄집어내는 거죠. 요거를 이해를 먼저 하셔야 돼요. 혹시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write 함수는 항상 문자에서 오른쪽에서 문자를 내가 적은 숫자만큼 끄집어낸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나머지 left도 그때 그렇다고 말씀드렸죠. 네. 왼쪽에서 끄집어내는 거. 그럼 mid는 뭐였어요? mid. 내가 원하는 무조건 가운데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부분에서 끄집어내는데 mid는 왼쪽에서부터 일단 시작점을 세요. 예, 그죠? 그러니까 딱 요 세 개만 이해를 하시면 문자 추출해내는 거는 딱 이 세 개밖에 안 나와요. 예, 그거 하시면 되고. 그럼 일단 write는 이해하셨어요. 요 끝자리를 끄집어낸다 라는 거. 근데 여기 이제 조건이 있죠. 보면 문제가 관리 번호가 마지막 글자가 1이면 온라인이고 그죠? 2면 오프라인이라 하고 1도 2도 아니면은 도매죠. 그죠? 왜냐하면 우리 여기 시험지 보면 여기 1, 2, 3, 2, 3, 2 뭐 이렇게 1, 2, 3 일단은 1, 2, 3번 숫자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건이 1이면 뭐 2면 뭐 1도 2도 아니면 뭐 이렇게 될 때는 if라는 함수를 쓰는데 1이면 뭐 2면 뭐 3이면 뭐 이렇게 보시면은 조건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조건이 많이 들어가면 우리가 이 if라는 함수를 쓰는데 if라는 함수를 한 번만 쓰면 안 되고 두 번, 세 번 써야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럼 보통 있잖아요. 이렇게 세 개가 나왔잖아요. 1, 2, 3. 그러면은 if를 두 번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두 번 조건은 맞는 거를 넣을 거고 두 번 조건 안 맞는 거는 그냥 나머지로 처리를 해버리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조건을 두 번 넣는다. 그래서 if를 두 번 넣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한번 저희가 해볼게요. 그럼 여기 판매 경로에다가 클릭하시고요. 제가 요 함수 이렇게 두 가지 나오면은 어떻게 쓰라고 했어요? 그냥 나란히 쓰라고 했죠. 예, 그래서 이렇게 클릭해가지고 는 하고요. 이제 if는 그냥 쓰면 되죠. 이렇게 if 쓰고요. 이제 가로 열고요. 그 다음에 write는 좀 기니까 ri 이렇게 쓰면 이제 밑에 right 있거든요. 요거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딱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란히 뭐 이렇게 이건 소문자고 이건 대문자인데 상관없어요. 그러면은 상관없어요. 예. 그래서 얘가 알아듣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란히 쓰신 분은요. 저기 위에 보면은 이제 똑같이 수식 입력줄에도 적혀 있어요. 그죠? 예, 그럼 여기 fx 있죠? 이거 한번 눌러볼까요? 그러면 이제 어떤 함수에 대해서 나오냐면은 내 커서가 right 함수의 쪽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right 함수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네. 자, 그럼 먼저 right 함수는 우리가 뭘 하기 위해서 요 끝자리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첫 번째 D32-1번을 클릭합니다. B5번 셀을 클릭합니다. 예,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칸에는 여러분이 쓰지 않아도 일단 1을 추출해냈어요. 여기 보면. 그죠? 예, 근데 1이라고 쓸게요. 예, 한 자리만 끄집어내자 라고. 그럼 얘는 끝났어요. right 역할은.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채워내렸을 때 요 끝자리만 계속 끄집어내겠죠. 그지에? 예, 그러면 저 위에 보면 마우스를요. 이 if 쪽으로 다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if를 한번 클릭을 해보세요. 마우스로 이렇게 탁. 근데 여기서 이제 if로 오는데요. 주의하실 게 있거든요. 자, 우리가 함수간 이동을 하실 때 여기 클릭을 했잖아요. 그럼 내가 이제 작성할 칸에다가 한 번 더 클릭하시고 적어야지 바로 어떤 셀을 눌러버리면은 이제 참조가 꼬일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write라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수식 적어 놨잖아요. 아까 여기다가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 여기다 이제 뭘 해야 될까요? 우리가 조건이 1이면 뭐 2면 뭐 3이면 뭐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럼 이제 첫 번째 1에 대해서 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 이 셀에서 마지막 끝자리를 끄집어냈을 때 1이랑 같으면 이라는 거죠. 그러면 는 하시고 큰 따옴표를 넣고 1이라고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이건 숫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보시기엔 숫자 같지만 엑셀 입장에서는 이렇게 숫자랑 문자랑 섞여 있으면 그냥 문자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함수를 하실 때 문자를 인식하게 하려면 이 큰 따옴표를 반드시 넣어 주셔야 돼요. 예. 만약에 뭐 숫자 같은 거 있죠. 뭐 40 이상이다. 뭐 4만 원 이상이다. 이런 거는 숫자니까 그냥 쓰시면 되는데 이렇게 문자 숫자 섞여 있는 거는 큰 따옴표 넣어줘야 돼요. 자, 그럼 저희가 첫 번째 조건 1이면 이라고 넣었습니다. 1이면 이제 어떤 조건이었냐 하면은 저희가 온라인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우리 두 번째 칸에 뭐라 적으시면 되냐면 온라인 적고요. 예, 두 번째 칸은 한글 글자 문자지만 큰 따옴표 안 넣으셔도 됩니다. 자동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칸에는 지금 한번 저처럼 써보실까요? 이제 두 번째 칸에는 1이면 온라인이라는 게 나오고 또 1이 아니면 2라는 조건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저처럼 이렇게 if 넣고 가로 열고 닫고 하시면 돼요. 네. 했을 때 우리가 위에 보면 보세요. 똑같이 적혀 있잖아요. 그럼 여기 두 번째 if에 한번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두 번째 if에 대한 또 함수 마법사가 나오죠. 그죠? 그러면 또 여기다가 아까 또 우리 마지막 끝자리를 끄집어냈을 때 2라는 상황을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까 write를 똑같이 써야 되죠. 근데 또 쓰면 귀찮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자, 여러분 다시 줘 보세요. 여기 맨 앞에 있는 if 있죠. 요 수식 입력줄에 여기를 한번 클릭해 볼까요? 맨 앞에 있는 if. 그러면 아까 우리 처음에 봤던 거 나오지요. 그죠? 그러면은 이거를 어차피 똑같이 쓰는데 여기 2만 바꾸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복사를 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를 저처럼 이렇게 싹 이렇게 드래그를 해요. 이렇게 싹 드래그를 해요. 그 다음에 키보드에 컨트롤 C 키보드 누르셔도 되고요. 여기 마우스 대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사하셔도 돼요. 네. 됐죠? 그 다음 복사하신 분은요. 저기 수식 입력줄에 여기 두 번째 if 있잖아요. 네, 두 번째 if를 한번 클릭하시고 네, 잠깐만요. 여러분 지금 두 번째 if가 혹시 큰 따옴표로 지금 돼 있으시죠? 그러면은 여기 세 번째 칸에 있잖아요. 요거를 한번 다 지워 보실까요? 죄송하지만 이렇게 다 지우고 다시 if 하고 네, 가로 열고 닫고 할게요. 네. 원래 순서는 이걸 복사를 하고 요걸 쓰고 넘어가야 되는데 제가 약간 거꾸로 해서 그래요. 네, 그래서 여기 지우고 다시 저처럼 이렇게 쓰셨으면 여기 수식 입력줄에 if를 한번 클릭을 해보세요. 그럼 딱 나오죠. 그럼 또 첫 번째 칸에 붙여 넣으세요. 컨트롤 V 해가지고 혹은 마우스 오른쪽 붙여넣기 하시면 자 여기서 그냥 지나가면 안 되죠. 이 1을 뭘로 바꿔야 됩니까? 2로 바꿔야 되죠. 그러니까 2가 됐을 때라는 거죠. 네. 이렇게 하고 그럼 2가 됐을 때는 저희가 조건이 뭐였냐면은요. 오프라인이었고요. 1도 아니고 2도 아니면은 도매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쓰면 되냐면 두 번째 칸에는 오프라인, 세 번째 칸에는 도매 이렇게 쓰면 돼요. 네. 그러니까 앞에 1이면 온라인이 될 거고 지금 2면 오프라인 될 거고 1도 2도 아니면은 이제 도매가 나오는 거죠. 예. 이렇게 다 쓰셨으면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럼 얘는 온라인이겠죠. 그죠? 예, 그 다음에요. 이제 얘를 채워야 되거든요. 요 모서리에 저처럼 이렇게 마우스 대시고 쭉 누르면서 내리면서 채우면 이렇게 채워지는데 제가 여기서 뭐 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여기 채우기 옵션 들어가서 서식 없이 채우기 꼭 하셔라. 예. 안 그러면 감점이겠죠. 그죠? 예, 서식이 무너지니까. 네. 이렇게 한번 저희가 if에 대해서 해봤고요. 자, 두 번째 거 바로 문제 넘어갈게요. 자, 요거는 rank라는 함수인데 저희 단골 손님이죠. 잘 나와요. 예. 혹시 혼자 하실 수 있는 분은 저번 시간에 해보셔서 한번 해보시고요. 지금 혼자 못 하시는 분은 그냥 지금 저랑 같이 해보시면 돼요. 일단 제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판매 순위, 판매 수량의 내림차순 순위를 구하세요. 그러니까 판매 수량을 이용해서 내림차순 순위라는 건 큰 수가 1등이다 라는 거죠. 예, 그걸 랭크 EQ 함수로 해봐라.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기 판매 순위 구하는 곳에 클릭하고 일단 는 하시고 그 다음에 RA 있으면 밑에서 세 번째 RANKEQ라고 있죠. 요거 더블 클릭하시고 그죠? 그 다음에 넣어요. 네. 요까지만 이제 하시면 돼요. 는 RANKEQ 가로 열고 그러면 이제 함수 마법사 위에 fx 한번 이거 눌러볼까요? fx 이렇게 누르면 창 뜨고 자, 그러면 아까 문제가 뭐였냐면요. 판매 수량으로 순위를 구해라. 그럼 우리가 지금 첫 번째 칸에 있는 순위는 지금 판매 수량 210대가 이 중에서 몇 위인가 구하는 거죠. 그럼 210대를 먼저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칸 클릭합니다. 그럼 범위가 필요하겠죠. 그럼 210대부터 50대까지 쫙 들어갑니다. 이 범위를.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 딱 들어가니까 이 글자가 뭐가 나와요? 판매량 나오죠. 이게 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1번에 작업할 때 이름 정의 내리시죠. 예, 그 이름 정의를 내렸으면 여러분 여기서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만약에 제가 그냥 다른 범위 그냥 해볼게요. 이 범위다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된다. 그럼 이렇게 됐을 때는 제가 저번 시간 하신 분들 이 랭크 할 때 두 번째 범위 넣고 나서 뭐 하라 그랬습니까? 그렇지. F4. 절대 참조하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이름 정의가 내려진 거는 범위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되는데 이름 정의가 내려지지 않는 어떤 이런 셀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는 여러분이 절대 참조하셔야 돼요. 예, 일단은 저희는 안 해도 되겠다. 그럼 이게 끝이에요. 왜냐하면 세 번째 칸에는 제가 큰 수가 1등이면 아무것도 안 적어도 된다 그랬죠.
그러면 작은 수가 1등일 때 달리기면은 이제 작은 수가 1등이잖아요. 그럴 땐 제가 세 번째 칸에 뭐 넣으라 그랬습니까? 숫자 1 쓰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그것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네. 그럼 일단 확인해 볼게요. 그럼 2등 나오죠. 그럼 또 채워볼까요? 채우고 뭐 하셔야 됩니까? 채우기 옵션에 들어가서 서식 없이 채우기 꼭 해주세요. 이렇게 채운 거는 이걸 해줘야 됩니다. 서식 없이 채우기. 그래서 우리 1번, 2번 이렇게 해봤고 바로 3번 하겠습니다. 촬영용 드론 개수를 구하래요. 그래서 어떤 함수를 써야 되는지 제 화면 보시면은 dCount 함수를 쓰고요. 그 다음에 이 연결 연산자를 이용해서 예를 들어 dCount 나와가지고 5가 나왔으면 옆에 d라는 글자를 같이 붙여라 라는 겁니다. 예, 제가 여기 d가 붙어 있는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범위를 지정할 때 어떤 게 꼭 들어가야 된다고 했습니까? 제목이에요. 다른 함수는 사실은 여러분 제목 안 넣어도 돼요. 그 범위만 들어가면 되거든요. 하지만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제목을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일단 D는 알겠고 이 카운터는 뭐냐면 글자가 들어있는 셀의 개수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론 개수를 구하는 거거든요. 그럼 봅시다. 여기 촬영용 드론 개수를 구하려면 촬영용이라고 적혀 있는 셀의 개수를 세면 되죠. 그죠? 그 범위가 어딥니까? 지금 제 화면 보시면 여기잖아요. 그죠? 이걸로 구한다. 해볼까요? 예, 그러면은 촬영용 드론 개수에 클릭하고 구하는 곳에는 DC 쓰면은 두 번째 거 dCount 더블 클릭하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위에 fx를 눌러줘야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는 뭐 하는 거냐 하면은 이제 전체 범위가 들어가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사실요, dCount나 dCount는요, 별로 범위 들어갈 게 많이 없어요. 이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요거. 그지? 그럼 이 범위를 다 넣어주세요. 첫 번째 칸에는. 근데 반드시 뭐 넣어야 된다? 제목. 예, 이거 기억하세요.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칸 필드는 뭡니까? 내가 선택한 특정 범위에서 뭘 구하는지 그 메뉴를 넣어야 돼요. 제목. 제목 뭡니까? 종류잖아요. 그죠? 종류 눌러줘요. 이 범위에서 요열에서 구하는 거예요. 라는 거고 세 번째 칸 클릭해 볼까요? 자, 조건인데요. 뭘 구하는 겁니까? 촬영용 찾는 거잖아요. 근데 세 번째 칸 할 때는 항상 이렇게 저희 시험지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범위를 넣어야 되죠. 예. 종류는 촬영용이에요. 라는 거죠. 네. 그럼 끝났잖아요. 4 나오죠. 4. 그죠? 그럼 일단 확인을 하세요. 근데 여기다가 뭐 붙이라고 했어요? 대. 그죠? 네, 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기 위에 보면 수식 입력줄 맨 끝에다가 클릭을 해요. 그리고 어떻게 썼죠? 엔드하고 이제 대 이렇게 쓰면 되죠. 이렇게. 항상 말씀드리지만 글자는 큰 따옴표 넣어줘야 된다. 예. 이렇게 다 쓰신 분은 엔터키 하시면은 네, 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잘하셨고요. 네. 그 다음 바로 밑에 거 할게요. 취미용 드론 판매 가격의 평균. 예. 우리 저번 시간 하신 분들은 이 함수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예, 그래서 합계를 구하고 썸이프 그 다음에 숫자를 또 구해서 우리가 나누는 거죠. 예, 그래서 혹시 혼자 할 수 있으신 분 한번 해보시고요. 못하시는 분은 제가 같이 하겠습니다. 일단은 취미용 드론 판매 가격의 평균이라는 거는 합계를 구해서 이 취미용 드론이라는 개수를 나누는 거죠.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여기 먼저 합계부터 구하겠습니다. 여기 되어 있으실 거고 는 SU 쓰시면 위에서 한 네 번째 썸이프 있죠? 더블 클릭하시고 됐지? 그 다음에 위에 FX 누르겠습니다. 자, 썸이프 할 때 첫 번째는 이제 뭐 구하는 거냐면 아까 우리 촬영용 드론 구하듯이요. 취미용 드론을 먼저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취미용 드론의 범위가 어디 있나요? 취미용이라고 적혀 있는 범위가 전부 다 들어있는 데가.
여기죠, 여기. 여기. 그죠? 예. 그럼 이 부분을 드래그 하세요. 예. 요 중에서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 칸 크라이테리아죠. 요 중에서 여러분이 뭐 찾으시는 거예요? 취미용. 그럼 취미용을 여기 쓰든지 쓰기 싫으면 제가 뭐 하라 그랬어요? 여기 취미용 적혀져 있는 데 있죠? 클릭하세요. 그러면 얘가 요 중에서 취미용을 찾거든요. 그러면 취미용 드론의 판매 가격의 합계를 구해야 되죠. 그럼 세 번째 칸에 클릭하세요. 그럼 세 번째 칸에 뭘 넣어야 된다? 판매 가격의 범위를 넣어주면 돼요. 예. 그럼 판매 가격 범위가 여기 120만 원부터 220만 원까지 있죠. 요거 드래그 쫙. 예. 요렇게. 이게 하다 보면 헷갈리시거든요. 뭐 넣어야 될지 순서대로 하면 돼요. 예, 내가 구할 종류의 범위를 넣고 그 단어를 넣고 그 다음에 이제 합계를 구할 범위 넣고 이렇게. 그럼 일단 나왔습니다. 확인할게요. 그럼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샵이 나오는 거는 범위가 이게 너비가 좁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거 약간 늘려주시면 되고, 네, 그죠? 근데 여기서 뭐 해야 돼요? 아직 안 끝났잖아요. 취미용 드론의 개수를 세어서 나눠야 되죠. 그죠? 나누려면 자 위에 다시 볼까요? 여기 이제 썸이프 쭉 나와 있잖아요. 맨 끝에 클릭하세요. 그 다음에 슬러시를 넣으세요. 이렇게 이게 나누기죠. 그 다음에 COU 쓰세요. 그럼 위에서 네 번째 COUNTIF count if가 있거든요. 더블 클릭하세요. 그럼 들어갔죠? 그 다음에 FX를 누를게요. 그러면 보세요. 이 취미용이 몇 개인지 세야 되는 거죠. 그럼 첫 번째 칸에 뭐 넣어야 돼요? 촬영용부터 쭉 다 넣는 거죠. 요 중에서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칸에 클릭해요. 뭐 찾는 거예요? 취미용. 그럼 아까처럼 취미용을 클릭을 해요. 그럼 여기 두 대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 보면 이렇게. 그럼 확인하면 지금 이제 아까 200만 원에서 두 대를 나눈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100만 원이 나오는 겁니다. 예, 이렇게. 네. 이 문제 참 잘 나오죠. 여러분 저번에 한번 해보셨겠지만 이 문제가 잘 나와요. 생각보다. 예, 그래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아니면요. 이 두 개 아니면 이 둘 중에 하나라도 나올 때가 있어요. 예, 이렇게. 네. 자, 그 다음에 5번 한번 볼게요. 5번 엄청 쉬운 거죠. 예, 최대 판매 수량. 판매량을 이용해서 가장 큰 판매량을 구해라. 큰 수 구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저희가 보통 큰 수 구하는 거는 max라는 함수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large라는 함수가 나왔어요. 제가 large는 뭐라 그랬나요? 큰 수 구하는 것도 많지만 두 번째로 큰 수 구할 때, 세 번째로 큰 수 구할 때 그런 거 할 때는 large예요. max는 무조건 큰 수예요. 무조건 뭐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거 없어요. max는 무조건 큰 수고 얘는 두 번째로 큰 거, 세 번째로 큰 거, 네 번째로 큰 거 이런 거 구할 때 주로 많이 한다. 근데 어차피 우리는 지금 여기는 가장 큰 수니까 이제 첫 번째로 제일 큰 거 구하는 거죠.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최대 판매 수량 옆에 클릭하고 는 하고 LA 이렇게 쓰시면 large 나옵니다. 그죠? 그 large 더블 클릭하시고 라지는 딱 두 개만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 판매 수량을 먼저 넣어볼까요? 210대부터 50대까지 드래그하면 판매량이라고 글자 나오실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쉼표 하나 넣어볼까요? 쉼표 키보드에 만약에 맥스면 이렇게 하고 끝이에요. 그죠? 근데 라지는 범위 넣고 쉼표 넣고 뭐 해야 돼요? 우리 첫 번째로 큰 수가 하는 거죠. 제일 큰 수 1이라고 적어줘야 돼요. 네. 그 다음에 가로 닫고 엔터키 하면 딱 나옵니다. 240대다. 그죠? 네. 만약에 2라고 적으면 어떤 숫자 나오겠어요? 210대가 나오겠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서 그렇게도 나옵니다. 자, 바로 밑에 거 바로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볼 필요가 없죠. 여기는 무조건 제가 어떤 함수 나온다 그랬습니까? 브이로그는 무조건 나옵니다. ITQ 엑셀 치면은 역사상 한 번도 틀린 적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 무조건 나와요. 예, 그래서 여기는 바로 쓰겠습니다. 어떤 거 구하는 겁니까? 딱 보니까 앞에 매빅 에어라는 이 모델명을 바꿨을 때 여기에 해당하는 판매 가격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예, 그러면은 여기는 하시고 VL
Vlookup 한번 더블 클릭해 볼까요? 하고 자 위에 FX 누를게요. 누르면은 이제 4칸이 나오죠 무조건. 자 제일 첫 번째 칸에는 뭐 넣습니까? 매빅 에어 넣어줘야지. 예, 얘가 지금 기준이잖아요. 얘를 눌렀을 때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매빅 에어를 클릭을 하고요. 자, 두 번째 칸 뭡니까? 자, 여기서 헷갈려 하시는데요. 자, 두 번째 칸에는 이 매빅 에어를 눌렀을 때 우리가 이제 뭐가 나와야 되냐 하면은 지금 판매 가격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봤을 때 이 매빅에어라는 범위하고요. 판매 가격이라는 범위하고요. 저 보시면은 요렇게 넣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두 번째 칸은 뭘 넣는다?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들이 모두 들어있는 범위를 다 넣어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매빅에어부터 220만 원까지 쫙 드래그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칸을 클릭해 볼게요. 세 번째 칸은요. 이렇게 금방 여러분이 두 번째 칸에 드래그 했잖아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열번을 한번 세보는 겁니다. 여기가 1번이고 여기가 2번이고 3번이고 4번이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판매 가격이니까 5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5라고 적습니다. 세 번째 칸에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칸에는 뭐 적어야 되나요? 제가 0 적으라고 그랬죠. 예. 왜냐면 우리는 매비게어일 때 무조건 120만 원이 나와야지 매비게어일 때 120만 원이랑 비슷한 110만 원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딱 일치하는 서로 딱 이 열이 딱 일치하는 값이 나오게 하려면 0을 적어야 된다. 시험은 그래요. 예. 만약에 점수다. 100점에서 90점 사이는 A고 89점에서 80점 사이는 B다. 이런 식으로 모호하게 돼 있으면은 이 마지막 칸에는 1을 적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그거는 여기 안 나옵니다. ITQ에는 안 나오고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실기에 나옵니다. 예, 보통 이거 0 아니면 1 나오거든요. 근데 보통 컴퓨터 활용 능력은 여기 보통 끝에 1을 적습니다. 예, 조금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기는 무조건 0입니다. 예, 확인할게요. 그럼 나오죠. 그럼 어떻게 해보랬어요, 제가? 그럼 이거 목록 눌러가지고 바뀌는지 바뀔 거예요. 이게 잘 바뀌죠. 그죠? 해보고 나서 이대로 두지 마시고 우리 시험지는 무조건 첫 번째 거 돼 있거든요. 매빅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꿔주셔야 돼요. 이렇게. 자, 마지막 거 해봅시다. 마지막 게 어떤 문제입니까? 조건부 소식이죠. 자, 조건부 소식은 제가 똑같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똑같냐면 무조건 파란 굵게예요. 글꼴이. 그 다음에 조건은 조금 틀리죠. 조건 보면 저처럼 판매 가격이 200만 원 이상인 거에 대해서 글자가 파란색 굵게 나오게끔 해라 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보면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이 시험지 보면 그러니까 여기 적혀져 있지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보통 조건부 서식하실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그냥 기억을 하세요. 관리번호 밑에 D32-1부터 쭉 드래그를 해요. 여기까지. 이렇게. 됐지? 그 다음에 위에 조건부 서식 가가지고 여기 새 규칙 눌러보세요. 네. 그럼 창 뜨죠? 그럼 여러분 저번 시간 하신 분들 저희 여기서 어디 들어갔어요? 예, 그치? 예, 맞아요. 예, 제가 물어보면 톡 치면 탁 나오셔야 돼요. 예, 수식을 사용하여 요거죠? 누르고 그 다음 어디 클릭해야 돼요? 여기 클릭해야 되죠. 그죠? 여기다가 뭐 해야 됩니까? 조건 넣어줘야 돼요. 지금 판매 가격이 지금 얼마예요? 200만 원 이상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200만 원 이상인 거 어떻게 넣냐? 먼저요. 조건부 서식할 때 제일 첫 번째 조건을 비교할 셀을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가 얼마입니까? 120만 원이죠. 지금 판매 가격이. 그래서 120만 원을 먼저 눌러주세요. 그랬더니 뭐가 돼 있어요? 항상 절대 참조돼 있거든요. 그럼 제가 여러분 키보드 보세요. 키보드에 F4라는 키보드를 2번 누르세요. 탁탁. 이렇게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요 G열만 고정이 되죠. 왜 G열만 고정해야 됩니까? 우리가 여기 판매 가격이 G열이지 않습니까? 120만 원이 G5번이고 그 다음 뭐예요? 6번, 7번, 8번, 9번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근데 절대 참조되면은 G5번만 비교하지 나머지 건 비교 안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F4를 2번 눌러서 참조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G열만 고정시키고 5번 행은 고정시키지 말자. 그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크거나 같다 200만 원이라고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그죠? 네. 자, 그럼 이제 요 엑셀이 G5가 200만 원 이상인지 G6번이 200만 원 이상인지 비교를 합니다. 그죠? 이게 끝이 아니죠.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밑에 뭐 해야 됩니까? 요 서식 있죠. 서식. 서식 눌러서 글꼴 바로 나오죠. 굵게 색, 자동 밑에 표준색의 파랑 하셔야 돼요. 파랑. 그러면은 다 했으면 확인하면은 딱 200만 원 이상인 애들의 글자들만 파란색으로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 한번 함수 쭉 해봤고요. 그러면 저 요거 닫겠습니다. 닫고 네. 자,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렇게 저처럼 폴더가 열려 있을 텐데 여러분 그 105번까지만 있으시죠? 컴퓨터에. 예. 혹시 104번은 없지요? 네. 그러면 104번을 한번 해볼까요? 엑셀을 한번 열어볼게요. 네. 그 엑셀은 일단 요 새 동안 문서 하시면 되고요. 새 동안 문서. 네. 요렇게. 예. 우리 아무것도 안 돼 있는 걸로 이렇게. 네. 자, 먼저 세팅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혹시 세팅 기억나시나요? 어떻게 하는지? 예. 네. 자, 먼저 여러분 시험장에 왔습니다. 예. 그 다음에 시험지를 이제 받으시면은 이제 뭐 해야 되냐면 처음에는 무조건 뭐 해야 됩니까? 저장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저장을 먼저 해 보겠습니다. 네. 자, 위에 파일에 들어가서 저장하시고요. 그 다음에 찾아보기 해보겠습니다. 찾아보기 하셨을 때, 자, 방이 중요합니다. 어느 방에 해야 되는지, 어느 폴더에 해야 되는지 하면은, 원래는 문서라는 방에 들어가면 ITQ라고 이렇게 폴더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방에 들어가서 저장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나중에 여러분이 다 작성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손 놓고 가는 게 아니고 요 오른쪽 위에 보면은 전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거 눌러서 감독관님 PC로 전송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감독관님 PC로 전송할 수 있는 방이 이 방이에요. 그래서 시험장 가면 이 방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들어가서 저장해야 되는데 우린 없으니까 그냥 지금 이 띄어져 있는 방에 바로 할게요. 파일 이름은 뭘 하셔야 되냐면 수험번호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원래는 저희가 보통 5로 시작하거든요. 수험번호가 아무 숫자나 한번 넣어볼게요. 네. 한 8자리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넣고 하이픈 넣으시고 자기 이름 이렇게 써주세요. 네. 이렇게 네. 이렇게 쓰고요. 저장. 요거 하실 때는 급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수험번호는 정확하게 적으셔야 돼요. 틀리면 그냥 실격이죠. 예, 그래서 요거는 정확하게 천천히 적어 주셔야 돼요. 다 했으면 저장합니다. 예. 요게 첫 번째다. 항상. 예. 그리고 여러분이 뭐 시험 치면 막 정신 없잖아요. 사실은 중간중간에 한 번씩 여기 왼쪽 위에 보시면 여기 저장 버튼 보이시죠? 요걸 중간중간에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러면 중간중간에 저장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세팅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밑에 보겠습니다. 시트 1번이라고 돼 있죠. 그럼 옆에 더하기를 2번 눌러서 시트 3번까지 만듭니다. 그 다음에 키보드 Shift 키 누르시면서 시트 1번을 눌러주세요. 그럼 이제 1부터 3까지 다 같이 선택이 되죠. 그럼 먼저 글꼴부터 바꾸셔야 됩니다. 자, 우리 시험지에 보통 글꼴은 뭐라 돼 있냐면은 여기 이제 굴림 11이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그냥 바꾸면 안 되고요. 여기 왼쪽 위에 보시면은 A하고 1번행 사이에 요 삼각형 같은 거 있죠. 요거를 클릭을 하세요. 그럼 모든 시트가 선택이 됩니다. 그죠? 예, 요 상태에서 자, 위에 맑은 고딕 보이시죠? 클릭해서 맑은 고딕 글자 지우고 굴림 이렇게 쓰는 겁니다. 예, 그래서 굴림 쓰고요. 네.
돌림 쓰고 엔터키 하시고요. 글자 크기는 11이 돼 있으세요. 그대로 두고 그 다음에 여기 요거 한번 해볼까요? 여기 A열 있죠? 여기 A라는 열에다 마우스 이렇게 대세요. 저처럼 이렇게 대시고 클릭하세요. 그럼 A열만 선택이 되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열너비라고 있어요. 여기 열너비 누르시고 숫자 1 쓰시고 엔터키 합니다. 예, 열너비는 A는 1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 우리 1시트부터 3시트까지 전부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밑에 이름을 써줘야 돼요. 시트 3번 더블 클릭하세요. 밑에 시트 3번 더블 클릭. 여기 이제 뭐 하셔야 돼요? 제3 작업 엔터키. 시트 2번 더블 클릭. 제2 작업 엔터키. 시트 1번 더블 클릭. 제1 작업 엔터키.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우리가 아까 그룹했던 거는 자동으로 풀리고 우리는 이제 제1 작업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기본 세팅이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시험지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아직 문제지를 보시면 문제지 나중에 화면 나눌게요. 제 화면 먼저 보시면은 우리 이렇게 보니까 나보다 1번, 2번, 3번 행이랑 4번 행이랑 5번부터 14번 행까지 글 써야 되는데 이 높이가 좀 높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좀 늘려주라고 했지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여기 먼저 여기 1번 행에 마우스 넣어 볼게요. 여러분 일단 밑에 보세요. 제1작업 눌러져 있어야 돼요. 제1작업. 네. 그 다음에 여기 1번부터 3번 행까지 쭉 드래그를 해요. 이렇게. 드래그하고 마우스를 저처럼 3번하고 4번 사이에 이렇게 두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손가락 꾹 누르시면 지금 14 정도 되거든요. 한 18에서 19 정도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냥 대충 맞추시면 돼요. 예, 이게 뭐 나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시험지에. 왜냐면 시험지는 요 시험지에 나와 있는 대로 하세요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높이는 안 나와 있습니다. 적당히 18, 19, 한 20 정도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요것도 해볼까요? 여기 5번부터요 14번까지 쫙 드래그를 해요. 아까처럼 똑같이 늘려주시면 돼요. 여기 14하고 15번 사이에 마우스 넣고 이렇게 누르면서 싹 드래그하면 약간 한 이건 한 18, 19 한 그 정도 하시면 돼요. 비슷하게. 네. 이렇게 좀 미리 늘려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예. 아니면 이건 순서는 관계없거든요. 나중에 늘려주셔도 되는데 일단 쓰기 전에 늘려주시는 게 좋아요. 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뭐 아셔야 되나요? 요 글자 적으셔야 되겠죠. 예, 그래서 지금 B4번 셀 가맹 코드부터요. 그 다음에 여기 계절일까지 여러분이 요 시험지 보고 한번 글자 적어 보시겠습니다. 자, 시험지 우리 이거 분할 어떻게 합니까? 하면 나누는 거. 자, 시험지를 내가 왼쪽으로 내가 작성하는 엑셀 창 오른쪽으로 하려면 지금 일단 시험지 저처럼 한번 내보실까요? 어떻게 분할하나요? 여기 윈도우 키 있죠? 윈도우 키. 우리 시작 버튼 키 누르면서 왼쪽으로 가는 방향 키 누르시면 이게 왼쪽으로 가고, 그죠? 그럼 엑셀 창 보이죠? 그럼 이렇게 가고, 그죠? 그럼 일단 여러분 실험지 보시면서 한번 적어 보시겠습니다. 얼추 적고 나면은 저희 이제 한번 쭉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순위 구하는 감 구해 보겠습니다. 는 하고 RA 쓰시면 랭크 EQ 함수 나오죠. 그다음 더블 클릭하고 자, 위에 FX 누르고 자, 한번 볼까요? 여기 지금 최고 1매출에 지금 첫 번째 게 337만 원이거든요. 얘가 이 중에서 몇이냐? 그러면 여기 337만 원을 클릭하고 두 번째 칸에는 클릭해서 이 범위를 제가 드래그 했을 때 그죠? 이거 어떻게 하랬어요? F4 눌러서 절대 참조해라 라고 했죠. 이게 중요합니다. 자, 랭크 함수 구할 때는요. 첫 번째는 구하고자 하는 대상, 두 번째는 범위인데 범위가 이렇게 셀 이름으로 나와 있을 때는 F4라는 키보드 눌러서 절대 참조하셔라.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 3이라고 나오거든요. 3 나오는데 3 위라고 붙여야 되죠. 위라고 붙이실 때는 바로 위에 수식 입력줄에 클릭해서
연결 연산자 넣고 위라고 적어주시고, 그죠? 그 다음에 엔터키를 치시면 3위 이렇게 되죠. 네. 그러니까 반드시 그 연결 연산자 나올 때는요, 여러분이 요걸 먼저 해주시고 채우기를 하셔야 돼요. 네. 그러면 이제 3위를 클릭해서 채운다. 그리고 채우기 하셨을 때는 여기 채우기 옵션에 들어가서 서식 없이 채우기 한다 라는 거. 네. 이렇게 저희가 첫 번째 문제 한번 해봤고요.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두 번째 문제는 평가 최고 월 매출이 지금 6천만 원 이상이면은 직원 수가 이상이면서 직원 수가 5 이상이면 A, 그 외에는 B 돼 있죠. 이게 지금 저희가 if는 앞에서 해보셨거든요. 조건에 대한 함수. 네, and라는 함수는 뭐냐면은요. 이게 지금 조건이 지금 두 개잖아요. 근데 이제 두 개 동시에 만족하는 거를 우리가 할 때는 and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OR이 있어요. OR. 영어로 OR. 이거는 둘 중에 하나만 맞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and라는 함수를 넣었을 때 재고월 매출이 6천만 원 이상 하고 직원 수가 5 이상인 이 두 가지 조건을 and에 넣어주면 이 엑셀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and를 넣었으니까 이 두 개 다 동시에 만족하는 애들만 A라고 나와야 되겠구나. 이 두 개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으면 B가 나와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조건을 두 개 동시에 만족하는 것이 and다 라는 거죠. 그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먼저 제가 이렇게 두 가지 함수 나왔을 때는 이제 나란히 적어라 라고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 평가 구하는 곳에 클릭하고요. 여기는 하시고요. 그 다음에 if 넣고 가로 열고 그 다음에 and 넣고 가로 열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 적으신 분은 자, 위에 fx를 눌러요. 자, 그러면은 and 딱 두 개 칸이 나오죠. 예, 그러면 이 첫 번째 칸에는 아까 우리 조건이 6천만 원 이상이었어요. 최고 월 매출이 요거 이상.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다가 그거 넣어주는데 최고 월 매출의 첫 번째 숫자가 6,150만 원이에요. 지금 얘예요. 예. 얘를 클릭하면 됩니다. 클릭하고요. 그 다음에 이상은 크거나 같다. 이제 6천만 원 이렇게 넣어주면 되죠. 예. 그래서 6 00000 7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칸에 클릭해 볼까요? 직원 수가 5 이상이었죠. 그러면 직원 수가 첫 번째가 지금 5라고 돼 있거든요. 얘를 클릭해서 또 똑같이 크거나 같다 5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얘를 이제 채워 내렸을 때 우리가 채우기를 했을 때 이제 요 앞에 어떤 절대 참조라든지 이렇게 붙어 있질 않으니까 이렇게 하나씩 비교를 하겠죠. 얘가 채워 내리면서 그죠? 그러면서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을 하면 이제 A라고 나오고 둘 중에 하나라도 안 맞으면 B라고 나오는 거죠. 왜? 우리가 and라고 썼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렇게 하셨으면은 자 위에 우리 여기 if라는 함수가 수식 입력줄에 적혀 있어요. 얘를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위에 적혀 있죠. and가 이렇게. 그럼 이 두 개를 만족하면은 이란 뜻이거든요. 그럼 두 번째 칸에는 그냥 대문자 A 쓰시면 되고요. 세 번째 칸에는 대문자 B를 쓰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 and라는 게 들어있기 때문에 두 개 다 만족하면 A가 나올 거고 둘 중에 만족 안 하면은 이제 B가 나오는 거죠. 예. and를 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금 첫 번째는 직원 수가 5 이상이고 6,15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A라고 나오는 거죠. 예. 확인. 이거 채워 내리시고 예. 채우기 옵션에서 서식 없이 채우기 할게요. 네. 자, 그 다음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거 보시면 경기 지역 가맹점 수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sum if 아니면 count if 아니면 둘 다 같이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count if만 나왔네요. 그래서 경기 지역 가맹점 수라는 걸 count if로 하는데 경기 지역이라는 게 어딨냐면은 여기 있거든요. 여기. 요 중에서 경기가 들어있는 셀의 이름을 세면 아 경기가 몇 개다라고 나오는 거죠. 예, 요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경기 지역 가맹점 수에 클릭을 하고요. 는 하시고요. 그 다음에 C, O, U 쓰시면은 자, 위에서 네 번째 COUNT IF count if 더블 클릭 한번 해볼게요. 예, 그러면 요거는 저희 위에 또 FX 누르셔가지고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여기 첫 번째 칸에는 모든 지역이 들어있는 범위를 넣어줘야 되고요. 여기 첫 번째 칸에는 서울부터 대전 쭈루루루루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칸에는 이 범위 중에서 경기 찾는 거잖아요. 경기라는 것을 클릭을 하면 돼요. 그럼 딱 3개다 라고 나와요. 이렇게 나오죠. 예,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됐고 그 다음 것도 해볼게요. 예, 이거 조금 복잡한데 서울 지역 최고 월 매출의 평균을 구하는데 자 반올림하여 100만원 단위로 구하시오 라고 돼 있죠. 그러면서 라운드라는 함수가 나오고 theaverage라는 함수가 나오는데 theaverage는 여러분 평균 구하는 거죠. 그죠? 여기서 먼저 여기 서울 지역 최고 월 매출의 평균을 이 theaverage로 구합니다. 구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시험지에도 나와 있어요. 제가 이거 라운드 반올림 하는 거 나오면 반드시 얘를 보라고 그랬어요. 얘를. 얘 봅시다. 보면 원래 이제 이렇게 나왔어. 그랬는데 2,400만 원 정도 됐는데 지금 이제 반올림해서 얼마 됐어요? 2,500만 원이 됐죠. 그러면 제가 이거 라운드 함수 할 때는 반올림하는 함수인데 어디서 반올림을 하는지 그 자릿수 표기를 잘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릿수 표기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한번 해볼까요? 자, 자릿수를 라운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1의 자리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자, 여기 500만 원은 지금 마이너스 6. 이제 여기 지금 10만 단위에서 이렇게 해서 100만 단위까지 이렇게 넘어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마이너스 6의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줘야 2,500만 원이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예, 그래서 라운드 할 때는 뭐 해야 된다? 마이너스 6이라고 지칭해줘야 예, 그 이제 10만 단위에서 100만 단위로 이렇게 반올림을 해주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두 가지 함수 나올 때는 나란히 적으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해볼게요. 일단은 여기다 클릭합니다. 는 합니다. 그 다음에 R, O, U 적으면 첫 번째 거 라운드 더블 클릭하고 됐죠? 그 다음에 D, A 적어서 예, D 에버리지 위에서 세 번째 거 D 에버리지 더블 클릭하고 자 그럼 먼저 D 에버리지부터 해야 되죠? 자 위에 FX 누르겠습니다. 자, 여기 서울 지역 최고 월 매출의 평균입니다. 예, 그러면은 첫 번째 칸에는 뭘 넣어야 된다 그랬죠? 서울 지역이 들어있는 전체 범위와 최고 월 매출이 들어있는 전체 범위를 다 넣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D 붙은 거는 제목부터 넣으랬죠. 그래서 지역부터 월 매출까지 드래그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칸에 클릭하겠습니다. 두 번째 칸에는 그러면 이 범위에서 어떤 제목의 평균을 구하는 거냐 물어보는 거예요. 제목. 그러면은 제목을 어떤 지역의 어떤 제목의 평균입니까? 최고 월 매출이죠. 걔를 클릭합니다. 이 범위, 이 제목에 있는 범위에 평균을 구할 거예요. 그러면 어떤 조건에 그 평균을 구할 거냐? 서울이죠. 그럼 세 번째 칸에 클릭해서 지역이 서울이에요.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럼 일단 평균은 나왔습니다. 6,300만원 지금 나왔거든요. 그러면 여기서요 여러분이 저 위에 라운드 함수 있죠. 요거를 한번 클릭을 해보세요. 라운드. 그럼 라운드 함수로 넘어가죠. 그럼 여기 평균은 구해놨습니다. 두 번째 칸에 뭘 넣어야 돼요? 마이너스 6을 넣어줘야 돼요. 10의 자리에서 이제 10만 단위에서 반올림 하세요 라는 거죠.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됩니까? 6,300만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확인하겠습니다. 하셨을 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여기 천 단위 콤마 안 찍혀 있죠? 찍어줘야 됩니다. 자, 금액 단위가 나오면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이 천 단위 콤마 찍어주셔야 돼요. 이 위에 보면 요거 있죠? 쉼표 스타일 요걸로 넣어주셔야 돼요. 네, 됐고 자, 그 다음 거 해볼게요. 네, 여기 최고 월 매출 단위. 이거는 뭐냐면 최대 최고 월 매출 단위에서 가장 큰 값 구하는 거죠. 여기 보니까 max라는 함수로 구하려네요. 자, 그러면 여기 클릭을 하고 는 하시고 이거는 뭐 어렵지 않죠. max 하고 가로 열고 범위만 넣어주면 되죠. 그러면은 최고 월 매출 단위 여기 337만원부터 280만원까지 드래그해서 가로 닫고 엔터키 치면 이제 최고 큰 값이 나오는 거죠. 요거는 요게 끝이고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쉼표가 안 찍혀 있으면은 천 단위 콤마 자 위에 이렇게 쉼표 넣어주세요. 요거 넣어주시고 그 다음 거 해볼게요. 그 다음 거는 다 아시죠? 이제 V룩업이거든요. 그래서 요 계좌밀 옆에 클릭을 하고 는 하시고 VL 하면은 V룩업 더블 클릭하고 그죠? 자, 위 FX 누르고 자, 첫 번째 칸에 뭐 넣습니까? 사당 방배점 넣어줘야 되죠? 요거 넣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칸에는 뭐 넣습니까? 여기 사당 방배점 가맹점면을 눌렀을 때 우리가 계좌밀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당 방배점부터 계좌밀 끝까지 드래그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칸 클릭하겠습니다. 세 번째 칸은 이 범위에서 계좌밀이 나와야 되니까 하나, 둘, 세 번째죠. 그래서 3이라고 적어주고 네 번째는 무조건 0이라고 했죠. 그럼 확인하면 날짜가 나와야 되는데 45,311 이렇게 나와요. 왜 그러냐면은 서식이 지정이 안 돼 있으셔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바로 위에 보면 이 표시 형식에 보시면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일반이 돼 있을 거예요. 일반. 옆에 하살표 눌러볼까요? 눌러가지고 여기 간단한 날짜 있죠? 간단한 날짜. 요거 눌러주세요. 그럼 날짜로 나오는 거예요. 틀리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날짜는 이렇게 구하고 나면 간혹 그 서식이 안 맞아서 그러니까 요 위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조건부 서식 해보겠습니다. 일단 범위는 보나 마나 같죠? 여기 S-001부터 평가까지 다 드래그해요. 요까지만 드래그해서 일단은 위에 조건부 서식, 세규칙, 그 다음에 수식을 사용하여 누르고 다음 수식이 누르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한번 문제 보겠습니다. 보니까 여기 최고 1매출이 330 이상인 행전체에 대해서 글꼴 파랑 굵게 해라. 최고 1매출이 330만원 이상이에요. 자, 그러면 최고 1매출이 지금 제일 첫 번째 값이 337만원이거든요. 얘를 클릭하고 제가 뭐 하라고 그랬어요? F4를 두 번 눌러라. 탕탕. 됐죠? 그 다음에 크거나 같다 330만원. 이렇게 적어주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가면 되죠. 서식에 가서 굵게 색깔은 파랑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 다음에 확인하면은 이렇게 나오더라 라는 거죠. 여러분 잠시 쉬는 시간 가지실까요? 아니면은 이 작업, 잠작업 바로 할까요?
잠깐 쉬고 싶으시죠? 저희 아까 중간에 못 쉬어서. 예, 그러면 잠깐 지금 35분이니까 10분 쉴게요. 45분까지 쉬시고 2, 3자, 4작업 바로 쭉 하겠습니다. 신우님이 그 주식하고 서울 지역 최고 매출 네, 여기 2작업하고 3작업하고 지금 문제지 안 보시면은 그 시험지 받으셨을 때요. 한번 쭉 보시면 여기 2작업이 지금 고급 필터고 3작업이 피벗 테이블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 2작업은 우리가 1작업에서 복사해서 붙여 넣어야 되는데 지금 3작업 피벗 테이블은 그걸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만약에 시험지 받으셨을 때 2작업은 무조건 해야 되는데요. 복사해서 붙여 넣으셔야 되는데 3작업이 혹시 부분합이다. 그러면 미리 다 붙여 넣어 주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일단 2작업 한번 볼게요. 제1작업 시트에서 B4에서 H12 영역을 복사해서 제2작업에다가 제2작업 B2번 시트부터 이제 붙여 넣어라 라고 돼 있어요. 그럼 B4에서 H12 영역을 저희가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1작업에서 B4에서 H12 영역 이렇게 드래그 하셔가지고요. 이렇게 복사를 합니다. 복사를 하고 됐죠? 네. 그 다음에 밑에 제2작업을 가서 요 B2번 셀에 클릭해서 여기 붙여넣기를 하기 전에 여기 붙여넣기 요 글자 누르시면 그 열너비 맞춰가지고 붙여넣는 거 있죠? 예, 요걸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한 붙여넣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제3작업이 부분합이잖아요. 그러면 제3작업도 가서 바로 또 이렇게 똑같이 붙여 넣어 주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제 말은. 근데 저희는 지금 피벗 테이블이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만 제2작업까지만 붙여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예, 그러면 이제 붙여 넣기 다 했으면 ESC 키 눌러서 해제하시고요. 저희 붙여 넣으니까 좀 높이가 안 맞죠. 여기 2번 행이 요거 더블 클릭 해가지고 이제 늘려주시면 돼요. 여기 2번, 3번 사이에 이렇게 마우스 넣고 더블 클릭. 예. 이 높이가 좀 안 맞죠. 네. 자, 그러면은 제2작업 해보겠습니다. 문제 보니까 자, 지역이 대전이거나예요. 네, 그 다음에 계절일이 2024년 6월 10일 이후인, 예, 이후인 해당일에 해당일 포함되어 있죠. 그러면 이후니까 6월 10일보다 저희가 이제 큰 날짜잖아요. 그죠? 그럼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예, 해가지고 하는데 여기서 해당하는 자료에 가맹점명, 지역, 재고 일매출, 재고 일매출의 데이터만 추출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항상 똑같습니다. 조건은 B14번 셀에 넣어야 되고 결과는 B18번 셀에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조건부터 먼저 해볼게요. 예, 지역하고 계절일이죠. 그럼 여기 보니까 지역하고 계절일이 붙어 있어요. 이렇게 드래그 하시고 이렇게 드래그 하고 복사를 해요. 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B14번 셀에 클릭하고 바로 붙여넣기 하세요. 요거 바로 붙여넣기 요걸 하고 그럼 됐죠? 그 밑에다 이제 적는 거죠. 그 밑에 지역 밑에는 대전 이렇게 써주고요. 예, 글자 틀리면 안 되죠. 근데 대전 이거나라고 했잖아요. 이거나면 제가 이렇게 바로 옆에 적으라고 했습니까? 밑에 적으라고 그랬습니까? 이거나는 밑에예요. 왜냐하면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되니까. 근데 대전 이고 뭐 이면서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옆에 적어야 돼요. 네. 그럼 저희는 이거나니까 밑에 적고 며칠이 24년 6월 10일이네요. 그죠? 이유니까 네. 2024년 6월 10일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네. 그리고 제가 이렇게 가만히 다른 거 하라고 했나요? 그 다음 거 넘어가라고 했나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나요? 요거 테두리를 넣으라고 그랬죠. 테두리를. 네, 그래서 요렇게 해가지고 자 위에 홈에 가서 이렇게 테두리를 이렇게 드래그 하셔갖고
저 위에 테두리를 좀 넣어주세요. 모든 테두리 하시고 뭐 정렬이 안 맞다면 가운데 정렬 이렇게 한번 두어 번 누르셔가지고 가운데 정렬도 좀 해주시고 이렇게. 이게 끝이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뭐 해야 되죠? 자, 이 조건을 만족하는 애들의 가맹점명, 지역, 최고월 매출, 최고일 매출 요 4개를 또 만들어 놔야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 가맹점명 여기 마우스 대고요. 지역까지 드래그 하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키보드 누르시면서 최고월 매출, 최고일 매출 드래그 이렇게 해요. 해서 저희가 이제 복사를 하시고 B18번 셀에 클릭을 하고 붙여넣기를 바로 하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 놔야 되겠죠. 예. 여기도 지금 이제 높이가 안 맞다 하면은 이제 높이를 좀 맞춰 주셔야 되죠. 이렇게 좀 늘려갖고. 자, 이렇게 다 했으면 이제 우리가 뭐 합니까? 고급 필터를 하는 거죠. 예. 자, 첫 번째 뭐 합니까? 고급 필터 할 때 요 위에 있는 우리가 붙여넣은 표를 드래그 한다. 그죠? 혹시 그 점선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 ESC 키 눌러서 해제를 하세요. 네. 자, 범위 지정했습니다. 자, 두 번째 위에 데이터에 갑니다. 데이터 가서 여기 필터 고급 있어요. 고급. 네, 고급을 클릭합니다. 하면 창이 뿅 나와요. 나왔을 때 자, 다른 장소의 복사 먼저 하시고 조건 범위 클릭하시고 그죠? 그 다음에 조건이 어딥니까? 지역이 대전이고 계절일이 6월 10일 이후인 거 하고 됐죠? 그 다음에 복사 위치 클릭하고 그 다음에 여기 가맹점 면부터 재고일 매출까지 드래그 해서 확인을 하면 이제 나오더라. 자, 여기 샵샵샵 돼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너비를 늘려주셔야 되죠. 그죠? 그래서 열너비를 늘려주셔야 됩니다. 네. 자, 이렇게 잘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끝이 아니고 이제 두 번째 문제. 표서식 있죠. 그래서 표서식. 자, 채우기 없음 하고 그 다음에 표 스타일 보통 7을 지금 결과에다가 넣는데 머리글행, 줄무늬행은 적용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바로 해볼까요? 네, 그러면은 자, 이 결과를 드래그하고 자, 위에 홈에 가서 요 채우기 없음 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 쭉 오른쪽 가면은 이렇게 표 서식이라고 있어요. 표 서식. 요거 눌러주시면 표 스타일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보통 여러분 중간 돼 있다 그랬죠? 예, 중간이 보통이에요. 그래서 그 중간에서 그 7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얘네요. 이렇게 딱 되면은 이게 이름이 나오거든요. 말풍선 같은 게. 예, 표 스타일 보통 7 이렇게 나오죠. 얘를 클릭하시면은 그러니까 머리글 포함이 체크돼 있어요. 바로 확인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넣어지더라. 예, 이게 끝이에요. 이 작업은.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하는 겁니다. 바로 3작업 넘어갈게요. 자, 3작업은 바로 3작업 시트를 누르면 안 되고 요 1작업 시트에서 하셔야 돼요. 자, 1작업 시트 누를게요. 제 1작업. 그럼 이렇게 범위가 지정이 되어 있으실 거거든요. 이렇게. 예, 아까 우리 2작업에 복사한다고 혹시 안 돼 있으면 다시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예, B4에서 H12까지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위에요. 삽입 들어갈게요. 피벗 테이블 있습니다. 들어갈게요. 그러면 기존 워크시트 밑에 있어요. 누르실게요. 위치 클릭할게요. 자, 위치 클릭하신 분은 밑에 제3작업 시트 클릭하세요. 그 다음에 B2번 셀 클릭하세요. 그 다음에 확인하세요. 그러면 이제 피벗 테이블 만들 수 있게 나옵니다. 자, 나왔을 때 이제 시험지 봐야 되겠죠.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보시면은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시험지 피벗 테이블 보겠습니다. 자, 최고 월 매출 단위원 돼 있는 거 있죠.
이거는 제가 행열 값이라고 있는데 우리가 오른쪽에 보면 어디다 넣어야 되나요? 얘는 행입니다. 무조건 행. 지역은 열. 그 다음에 가맹점명 재고 일매출은 값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오른쪽에 요거를 지금 재고 월 매출은 행에 지역은 열에 이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가맹점명하고 재고 일매출은 값에 지금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시험지를 보고 넣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재고 월 매출은 행에 지역은 열에 그 다음에 가맹점명 재고 일매출은 값에 이렇게 순서대로 예. 보통 피벗 테이블 문제는 다 똑같아요. 예, 똑같이 나오거든요. 무조건. 자, 1번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해놓고 자, 1번 최고 월매출 및 지역별 가맹점명의 개수와 최고 일매출의 평균을 구하시오. 늘 똑같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평균이 안 돼 있단 말이지. 그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항상 여기 값에 보세요. 최고 일매출이 합계가 돼 있거든요. 개수나. 그럼 얘를 평균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했어요? 클릭을 해요.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값 필드 설정하시고 그 다음 뭘로 바꿔야 돼요? 평균 바꾸시면 되죠. 누르고 확인. 그럼 됐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한번 볼게요. 재고 월 매출을 그룹화하고 지역을 출력 형태와 같이 정렬하시오. 그러니까 지금 재고 월 매출의 시험지 보면은 이렇게 정렬이 이제 그룹이 돼 있어요. 예, 그룹을 이렇게 해라라는 거죠. 예,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보고 그냥 바로 하시면 되는데요. 자, 먼저 여기는 우리는 숫자가 다 나열이 돼 있어요. 여기서 키포인트는 뭐냐면 숫자를 이렇게 하나만 클릭을 하셔야 돼요. 요 중에 아무거나 하나만 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요. 눌러서 예, 그룹 가요. 그룹. 그리고 이제 시험지 보고 똑같이 적는 거죠. 자, 첫 숫자를 요걸 적으시고요. 시작을 50000 06개입니다. 예. 1 적으시고요. 마지막 숫자는 요거 적으시고요. 그죠? 8 하고 0 7개입니다. 적으시고 그 다음에 얼마씩 차이 나요? 1000만원씩 차이 나죠? 그러면은 1000만원 적으시고 그죠? 네. 그리고 이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확인하시면 이렇게 정리되죠. 그죠? 시험지 보고 그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지역을 출력 형태와 같이 정렬하시오. 자, 지역이 보통 보면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 시험지 보면 서울, 대전, 그 다음에 경기 돼 있는데 여러분 반대로 돼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대전, 잠깐만요. 똑같이 돼 있는데 서울, 대전, 경기 돼 있지 않나요? 경기. 네. 저 거는 아마 제가 탑지 열어서 지워서 그런가 봅니다. 그러면 해볼게요. 경기, 대전, 서울 돼 있죠? 그럼 그걸 드래그 하세요. 이렇게 드래그 해가지고 자, 위에 보면 데이터 있죠? 데이터 눌러서 우리 내림차순 요거 히읗 기억 있죠? 이거 눌러주면 이제 시험지대로 됩니다. 네. 됐지? 예. 요건 요게 끝. 그 다음에 또 볼게요. 자, 여기 3번, 4번 제가 바로 읽어볼게요.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하고 빈 셀에는 별표 표시 3개 넣고 3개 돼 있어요. 행의 종합계는 지워라.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다 어디서 한다고 그랬죠? 옵션이라는 창에서 한다 그랬습니다. 해볼게요. 옵션은 여러분 위에 보시면 지금 피벗 테이블 하고 있어가지고요. 위에 이렇게 분석 보시면은 분석. 이 분석 누르면 분석 이거. 맨 앞에 보면 옵션 버튼이 나와요. 요걸 누르세요. 요거.
요걸 누르면 여기서 다 한다 그랬죠. 그러면 레이블이 있는 셀의 병합 및 가운데 맞춤 체크하시고 빈 셀 표시에 여기 백설표 3개 넣어주시고 이렇게 짠짠짠 뭐 2개일 때도 있고 3개일 때도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위에 요약 및 필터 들어가서 행의 총합계라는 체크는 없애시고 예.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확인합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레이블이 있는 셀의 병합 및 가운데 맞춤하고 빈 셀에 별표 3개 넣고 요약 및 필터 가서 행의 총합계 체크는 없애고 확인하면 정리가 좀 돼요. 그죠? 이렇게 됐습니까? 네. 그리고 여러분이 시험지랑 내 거랑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뭐가 틀린지. 뭐가 틀립니까? 일단 행 레이블, 열 레이블 우리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시험지는 그렇게 안 돼 있죠. 그럼 여러분이 글자 적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행 레이블이 아니고 재고 월 매출 가로 열고 단위 원 이렇게 적어주셔야 되고 열 레이블이 아니고 지역이라고 적어주셔야 되는데 여기 열 레이블 더블 클릭해서 지우고 지역 이렇게 쓰시면 돼요. 지역 네. 행 레이블 더블 클릭해서 지우고 예, 재고 월 매출 단위 원 이렇게 적어줘야 돼요. 네. 그 다음 또 뭐가 틀립니까? 요 보시면은 이딱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뭐가 틀리냐면 일단은 별표들 있죠. 별표는 무조건 가운데 정렬이에요. 그 다음에 저희가 숫자는 보통 오른쪽 정렬인데 뭐가 붙어 있습니까? 천단위 코너가 붙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그걸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제 별표만 요 클릭해서 컨트롤 키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탁탁탁 찍어줘요. 얘들은 이제 홈에 가서 가운데 정렬해주고 나머지 이제 천단위 콤마 찍을 애들도 이렇게 찍어줘요. 이렇게 찍어줘가지고 그죠? 요것도 해줘야 되죠. 저 위에 천단위 콤마 요거 있죠? 요거 쉼표 요거 눌러주시면 정리가 되죠. 그러면 딱 똑같잖아요. 시험지랑. 그러니까 무조건 시험지랑 똑같아야 돼요. 틀리면 뭔가 틀렸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예, 그래서 한 번 더 비교를 해봅니다. 혹시 뭐 글자가 틀린 게 있는지. 그럼 이게 이 문제가 80점짜리거든요. 그러니까 3번이 제일 쉬워요. 이 엑셀 문제 중에서 3번이 제일 쉬워요. 네. 그 다음에 저희 4번 한번 해볼까요? 4번은 여기 이제 차트를 보고 하셔야 되죠. 지금 그죠? 예, 차트 보면은 네. 일단은 보니까 사당 반배점, 수지점, 삼봉점, 왕십리점, 수원 인계점, 안양 평촌점에 직원수, 재고 일매출을 넣어줘야 돼요. 예. 그러면 그렇게 한번 선택을 해보자 라는 거죠. 그러면 제1작업에 들어가야 되겠네요. 제1작업 클릭해 볼까요? 자, 이거 선택하실 때 이제 선택을 천천히 잘 해주시면 되는데 예. 잠깐 해볼게요. 혹시 이거 여러분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혼자서? 말씀이 없으시네요. 그래서 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 이거 4작업 마치고요. 시간이 좀 애매한 것 같은데 일찍 마칠까요? 아니면은 한번 연습을 해보시겠어요? 일찍 마치고 싶으시죠? 네. 근데 저희가 여기 그 디지털 배움터 출결이 좀 있어가지고요. 예, 출결은 저희가 알 텐데 여러분 아이디는 알고 있지만 저희가 비밀번호를 몰라가지고요. 나중에 일단 마치고요. 그 컴퓨터 끄지 마시고 놔두고 가시면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먼저 선택해 볼까요? 자, 사당 반매점 수지점은 뭡니까? 가맹점명이죠. 그래서 제목을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가맹점명에서 잠깐 눈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사당 방배점, 수지점까지는 다 연결해서 드래그 하시고 서구 계백점은 안 들어가져 있거든요. 그 다음에 왕신리점 들어가 있어요. 수원 인계점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안양 평촌점 들어가 있네요. 예, 그러면은 보니까 여기 서구 계백점하고 유성점만 빼고 이제 넣어야 되는데 그죠? 그럼 한번 해볼게요. 가맹점 0에서 수지점까지 드래그 했잖아요. 이 다음이 중요하거든요.
이 다음이 컨트롤 키보드 누르시면서 자 지금부터 이제 떼면 안 돼요. 여기 이제 직원 수에 부터 6위까지 드래그 직원 수부터 최고 1매출이죠. 죄송해요. 다시 할게요. 네. 그 다시 한번 해제해 볼까요? 아무데나 누르셔서 가맹점면부터 수지점까지 드래그하고 여기 최고 1매출에 마우스 대시고 컨트롤 키 누르면서 직원 수 4까지 드래그해요. 수지점에 4까지. 예. 그렇게 됐죠? 그 다음에 상봉점, 왕십리점, 수연인계점, 안양편천점 이렇게 다 같이 드래그 해볼게요. 지금 컨트롤 키 누르고 계시고요. 상봉점부터 안양편천점까지 드래그. 그 다음에 상봉점의 최고 1매출 390만원부터 직원수까지 드래그. 이렇게. 이렇게 됐으면은요, 이제 해보는 거예요. 위에 저희 그 삽입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 차트 있죠, 이거 세로막대 누르고 첫 번째 거 누르세요. 눌렀을 때 요렇게 나와야 돼. 요렇게 근데 약간 뭐 이상하게 좀 다른 데이터가 들어있고 그러면은 잘못 선택하신 거예요. 다시 해야 돼. 그러니까 얘를요 지워버리고 다시 선택하셔야 돼요. 다시. 혹시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해보시고 이렇게 혹시 이렇게 되신 분들은요 여기 가세요. 자 위에 차트 이동 눌러가지고 네, 요 새 시트 누르고 제 4작업 쓰고 확인할게요. 이렇게 네 차트 이동 누르고 잠깐만요. 제가 전화 잠깐만 받고 오겠습니다. 되거든요. 먼저 첫 번째 거는 지금 위에 보시면은 네. 차트 디자인 도구에서 레이아웃 3번, 스타일 1번 선택하시는 건데 바로 위에 보면 저희 빠른 레이아웃 있어요. 이거 누르시고 잠깐만요. 누르시고 3번 세 번째 거 눌러주시고 스타일 1번은 되어 있는데 한 번 더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겁니다. 네. 자, 그 다음 거 해볼게요. 그 다음에 차트 영역 서식. 네, 글꼴은 굴림 11, 채우기는 질감 분홍 박엽지 되어 있습니다. 바로 해볼게요. 자, 저희 위에 보시면 홈 누르세요. 맑은 코딩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굴림의 크기 11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위에 보시면은 저희가 서식 있어요. 서식 한번 눌러볼게요. 여기 도형 채우기 가셔서 도형 채우기 서식에 도형 채우기 질감 가셔서 여기 분홍 박엽지라고 있어요. 요거예요. 요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식에 도형 채우기 질감 분홍 박엽지. 네. 그 다음에 여기 저처럼 그냥 마우스를 여기 한번 대보세요. 파란색 그 막대기 옆에 대시면 그림 영역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때 클릭하세요. 요거는 지금 설명 뭐라고 돼 있냐면 흰색으로 채워라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바로 위에 도형 채우기 가서 흰색 눌러주세요. 첫 번째 거 요거. 자, 그 다음 거는 제목이겠죠. 제목은 굴림 굵게 20하고 흰색으로 채우고 테두리를 검은색으로 넣어라. 이걸 먼저 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차트 제목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누르세요. 그 다음에 여기 가세요. 도형 채우기 흰색, 도형 윤곽선 검은색 이렇게 바로 네 이렇게 흰색 검은색 하신 다음에 홈에 가세요. 홈에 가서 굴림 되어 있고요. 크기는 20 되어 있죠. 20 해주시고 그 다음에 굵게 하시고 그 다음 여기 그 굵게 하신 다음에요 여러분이 요 제목을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굴림 20 굵게 하고 여기 차트 제목 옆에 클릭해서 이제 이거 지우고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제목은 서울 및 경기 지역 가맹점 현황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먼저 적으시고 글꼴 바꾸셔도 되고요. 예, 저는 이제 다 하고 나서 적으시는 게 훨씬 더 빠르고 편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밑에 거 한번 볼까요? 이제 이게 지금 제일 복잡하죠. 뭐 꺾은 선형 바꾸고 표식을 바꾸고 파선으로 바꾸고 요거 하나씩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꺾은 선형으로 지금 바꾸는데 지금 꺾은 선형이 최고 1매출이 꺾은 선형이에요. 그리고 가운데 보면 이 표식이 세모로 돼 있어요. 요거 바꾸고 그 다음에 여기 파선 있죠, 파선. 요거 하는데 요거 파선하실 때 지금 옆에 보면 이렇게 검은 선 같은 거 보이시죠? 여러분 차트랑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은 검은 선이 안 꺼져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다 해줘야 돼요. 요 밑에도 해주면서 여기 이제 보조축 있죠? 보조축의 숫자도 바꿔줘야 됩니다. 예. 이거 한번 하나씩 해볼게요. 먼저 꺾은 선형으로 바꾸려면 저희 위에 보시면은 디자인 누르세요. 디자인. 그 다음에 차트 종류 누르세요. 차트 종류. 누르면 자, 왼쪽 맨 밑에 보면은 뭐 콤보 혹은 이제 뭐 다른 말로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밑에 거 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는 지금 최고 1매출을 꺾은 선형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고 1매출 옆에 묶은 세로 막대형 돼 있죠. 클릭하세요. 그러면은 이거 해야 돼요.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요거 딱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바로 옆에 보조축 있죠. 보조축. 체크하셔야 돼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밑에 직원 수는 꺾은 선형 돼 있죠. 클릭하세요. 요거는 제일 첫 번째 거. 세로 막대형. 묶은 세로 막대형.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확인합니다. 자, 됐죠? 이렇게 하는데 자, 우리가 여기 표식 동그라미로 돼 있잖아요. 요거를 지금 세모로 좀 바꿔라 라고 돼 있죠. 예, 그러면은 요 동그라미를 마우스를 저처럼 대보세요. 이렇게 대시고 한 번만 클릭하세요. 그럼 점이 이렇게 다 찍히거든요. 이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릅니다. 그럼 제일 밑에 데이터 계열 서식 누릅니다. 자, 그럼 오른쪽에 창 뜹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 순서가 좀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먼저 가보면은 이렇게 가면 되죠. 네. 자, 페인트 통 1번, 표식 2번, 표식 옵션 3번, 기본 제곱 4번, 형식은 이제 세모로 바꾸는 거죠. 5번, 이제 크기를 씁니다. 10이라고. 6번.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네. 이렇게 들어가시고, 네, 그 다음에, 네, 저도, 네, 하셨을까요? 네, 이렇게. 네, 이렇게. 이 순서는 좀 외우셔야 되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요 시험지 보면은요, 요 지금 색깔이 저 보시면은 빨간색이지 않나요? 꺾은 선형이. 그죠? 그럼 여러분도 바꿔줘야 돼요. 빨간색으로. 예. 그러면은 색은 어디서 바꾸죠? 빨간색은? 요 위에 선 있잖아요. 선. 여기. 예, 잠깐만요. 제가 지워볼게요. 요 위에 선 있죠. 선. 이거 표식 앞에 이거 선. 요거 누르면 여기 페인트 통 보이시죠? 이거 눌러가지고 제가 이거 한 번씩 화면이 바뀌면 안 눌러져 갖고 빨강 바꾸시면 되거든요. 네. 그럼 선은 빨간색 바뀌시죠? 되십니까? 자, 위에 표식도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요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예. 자,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자, 위에 선을 눌러서 선색을 빨간색으로 됐습니까? 그 다음에 표식 있죠, 표식. 표식 눌러서 그 다음에 표식을 채우는 색을 빨간색으로 네, 바꾸시고요. 자, 테두리도 빨간색으로. 자, 좀 표식은 조금 복잡하죠. 표식은 채우기도 빨간색, 테두리도 빨간색 이렇게. 네. 그러니까 선 누르시고 페인트 통 눌러서 빨간색. 표식 누르시고 표식에 채우기도 빨간색, 테두리도 빨간색 이렇게.
됐습니까? 혹시 안 되시는 분 계세요? 네, 그럼 됐고 막대기도 나중에 색깔을 바꿔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파선 해보겠습니다. 요 파선. 네, 파선은 여기 눈금선에 저처럼 마우스 대시고요. 클릭. 네, 그러면 클릭하시면 눈금선 이렇게 선택이 되시고요. 오른쪽 볼까요? 예, 눈금선 보시면은 지금 색이 회색으로 돼 있거든요. 페인트 톤 보시면 눌러서 검은색 하시고 자 여기 대시 종류라고 있어요. 이거 대시 종류 요거 눌러서 위에서 이제 1, 2, 3, 4 이렇게 딱 마우스를 이렇게 대시면 파선이라고 설명이 나와요. 예, 그걸 눌러주면 돼요. 됐죠? 이렇게 네.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여기다가 이제 축 위에 여기 검은색 선을 이렇게 넣어 주셔야 된다. 한번 넣어 볼까요? 그러면 여기 이제 9876 9명, 8명, 7명 돼 있으시죠? 여기 숫자에다가 클릭하세요. 뭐 8도 좋고 7도 좋고. 됐습니까? 그다음 오른쪽에 뭐 눌러야 돼요? 선 돼 있잖아요. 선 돼 있는데 실선 있죠? 실선. 눌러주세요. 그럼 검은색으로 들어가요. 됐죠? 그다음 밑에 거 볼게요. 사당 방배점 수지점 돼 있는 거 있죠? 그 클릭하세요. 그 밑에 이름 부분이 선택이 되죠? 이것도 뭐 하면 된다? 오른쪽에 실선하세요. 이거 왜 합니까 선생님? 그러면은 요 위쪽에 검은색 넣어줘야 되거든요. 여기에다가 예, 여기다가 예, 그 다음에 요거 옆에 거 할게요. 보조축 예,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있죠? 클릭해요. 요것도 마음 됩니까? 실선 하면 되죠. 근데 요거는 지금 시험지 보니까 단위를 바꿔야 되겠네요. 100만원씩 차이 나네. 그죠? 0에서 500만원까지 숫자가 있는데 100만원씩 차이가 나요. 네, 그러면은 이거는 어디서 합니까? 자, 위에 봅시다. 자, 여기 가서 합니다. 자, 위에 여기 그래프 모양 같은 거 누르시면은 축 옵션이라고 있습니다. 요거 누를게요. 네. 그러면 최소가 0이고요. 그 최대가요. 저희가 지금 500만 원이거든요. 근데 450만 원 돼 있으시죠? 그러면 이제 지우시고 예. 5 1 2 3 4 5 이렇게 적으시면 되거든요. 1 2 3 4 5 6개. 예. 그리고 주 단위가 차이 나는 단위잖아요. 그래서 50만 원이라 돼 있잖아요. 주가. 그죠? 요거를 이제 100만 원으로 바꿔 주면 되죠. 1 2 3 4 5 이렇게. 바꾸시고 밑에 뭐 아무데나 클릭하시면 이렇게 바뀌지요. 그죠? 예. 됐습니까? 예. 자, 요거는 이제 요게 끝인데요. 예. 만약에 여러분이 바꾸고 나서 시험지를 보니까 나는 여기 0이라고 밑에 적혀 있는데 시험지에는 이렇게 하이픈이라고 적혀 있다. 만약 예를 들어서. 그럼 어디서 바꿔요? 그렇죠. 여기 표시 형식 있죠? 눌러보세요. 우리 회계돼 있죠? 회계를 해야 0을 하이픈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세요? 혹시 그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우리는 안 해도 돼. 우리는 지금 똑같잖아요. 시험지랑. 그죠? 근데 이제 여러분이 했을 때 난 여기 0이라고 적혀 있는데 시험지는 이렇게 하이픈이라고 적혀 있네. 그러면 여러분이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표시 형식에 가서 바꿔줘야 돼요. 회계로. 자, 일단 우리는 안 해도 됩니다. 같은 거라서. 그 다음에 또 볼까요? 또 이제 뭐가 틀리냐 하면은 이거 바꾸라고 돼 있죠. 우리 밑에 최고 일매출이 가로로 적혀 있는데 우리는 이제 밑으로 줄바꿈이 돼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바꿨어요? 이거 클릭 안 해도 돼. 얘 클릭 안 해도 돼. 어디서 바꿨어요? 예, 그럼 저희 위에 보면 데이터 선택 있죠. 데이터 선택. 이거. 이거 한번 눌러볼까요? 그럼 창이 하나 뿅 뜨잖아요. 그죠? 여기서 재고 일매출 있죠? 클릭하고 편집 누르세요. 편집. 그럼 창이 뿅 뜨죠? 그럼 여러분 뭐 하면 돼요? 이 옆에 제가 요거랑 똑같이 적으라 그랬죠? 여기다가. 다 지워버리고 똑같이 적어라 라고 말씀드렸죠? 예, 적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적고 네. 네, 확인.
확인해서 나오시면 돼요. 네. 또 됐고. 그 다음에 저 여기 두 가지 안 했는데요. 여기 숫자 있죠? 405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숫자 내어주셔야 되고 요 지금 도형 그려줘야 되죠. 숫자부터 먼저 내볼까요? 이 405만원은 어떤 거에 대한 거냐면 여기 지금 꺾은 선형에 요거 있죠. 요거 하나 둘 셋 네 번째 거 요 딱 대시면 405만원이라고 표시되죠. 요거 클릭합니다. 한 번 더 클릭합니다. 그러면은 이 삼각형 405만원 숫자를 오른쪽에 표시가 돼 있었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 여러분 여기 오른쪽 위에 보면 이렇게 더하기 같은 거 있나요? 요것도 클릭하세요. 그럼 여기 데이터 레이블에 있는 요 하살표 요거 말하는 겁니다. 데이터 레이블에 있는 요 하살표를 클릭을 하세요. 요 검은색 하살표. 그러면 어느 쪽? 오른쪽 나오죠. 됐죠? 이렇게 하시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말풍선 요거 그려줘야 되거든요. 요거 최다 매출. 자, 똑같습니다. 저희 위에 삽입 눌러볼게요. 도형 누를게요. 쭉 제일 밑에 보면 설명선 두 번째 거 있죠. 그거 클릭해서 시험지랑 비슷한 곳에 여기다가 그려줘요. 네. 이렇게 그려줘요. 그려주고 나서 여기 노란색 점 있죠? 이걸 이렇게 좀 빼줘야 되겠죠? 시험지처럼. 노란색 점. 이거. 이렇게. 그 다음 아직 적지 말고요. 여기 굴골도 굴림 11이겠죠? 그 다음에 흰색으로 또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희 위에 보세요. 바로 위에 보면 아까 우리가 채우기는 흰색, 테두리는 검은색 아까 제목할 때 해놨거든요. 이걸 한 번씩 눌러주면 돼요. 얘를. 네. 그럼 이제 바로 색깔 들어가고 테두리도 들어가고 됐죠? 그 다음에 홈에 가세요. 홈에 가서 자 홈에 가서 하실 게 뭐냐면은 굴림 11 하고요. 글자색을 바꾸셔야 돼. 글자색을 검은색으로 하고 가운데 정렬을 해주셔야 돼요. 이제 굴림을 하고요. 글자색 검은색 바꿔주고 이거 세로 가운데 가로 가운데 눌러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최다 매출이라고 적습니다. 예. 네, 됐지? 네. 좋습니다. 일단 최다 매출. 네. 적었다 치고. 자, 그 다음에 또 시험지 보여드릴게요. 뭐가 틀리나요? 네. 그치? 우리 막대는 주황색인데, 얘는 파란색이고, 우리 막대는 날씬한데, 얘는 뚱뚱하고, 그죠? 그래서 바꿔줘야 되겠죠? 네, 바꿔주겠습니다. 요 막대기, 주황색 막대기 클릭하세요. 자, 일단 요거부터 할게요. 주황색 막대기 클릭하니까 여기 오른쪽 보세요. 간격 너비 돼 있습니까? 요거를 항상 지우시고 80%를 하세요. 80만 쓰시면 돼요. 퍼센트는 안 넣어도 돼요. 80 쓰시고 엔터키 해보세요. 그럼 뚱뚱해지죠. 그죠? 요거 했고요. 색깔은 그럼 어디서 바꿀까요? 저 위에 여기 페인트 통 있죠? 이거. 눌러가지고 요 주황색 돼 있죠? 페인트 통이. 이거 눌러서 요 주황색 돼 있죠? 이걸 이렇게 파란색으로 바꾸시면 돼요. 예. 이렇게 해도 되고 예. 오케이. 그죠? 아니면 위에 있잖아요. 서식에 가서 도형 채우기 가가지고 파란색 바꾸셔도 돼요. 예, 같은 방법이에요. 예. 그럼 이제 좀 틀린 게 있습니까? 볼까요? 이제 없죠? 그죠? 왼쪽에 명이 빠져. 아, 여러분도 명이 안 나옵니까? 아, 저는 이제 앞에 명을 제가 안 붙여서 안 나왔거든요. 그럼 이거 명 붙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요거. 9명, 8명, 7명 명 붙이려면. 요 클릭해 볼까요? 9876. 요 하나만 클릭하시면 선택이 되지요. 그죠? 그러면 아까 우리 회계 바꾸듯이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보면 여기 요거 있죠? 요 버튼 누르시고 그 다음에 표시 형식 보이시죠? 누르시고 그 다음에 여기 혹시 서식 코드 보입니까? 여기 보이세요? 네, 거기다가 이렇게 쓰세요. 명 이렇게 쓰면 돼요.
G 슬러시 표준 돼 있으시지요? 그 옆에다가 그냥 명만 쓰세요. 명만 쓰고 추가라고 있죠? 추가를 한번 하세요. 이렇게 명 쓰고 추가. 그럼 명 됩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뭔가 좀 이제 어떤 뭐 천 단위 콤마라든지 뭔가 어떤 소수 자릿수라든지 이렇게 뭐 표시되는 게 틀리다 그러면 항상 여기 들어가서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네, 그러면 저희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